안 됐어요? 자, 1부터 54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참고로 카이스트 학생들이 15까지 찾더라고요. 30초에. 1 찾고 2 찾고 3 찾고 4다음이 뭔지 알죠? 그죠? 4다음이 5입니다. 5. 6이 아니고 6 찾고 7 찾고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자, 그런 사이에 벌써 시간이 20초 지났습니다. 5, 4, 3, 2, 1. 15 이상 찾은 분 손들어 보세요. 15 이상 찾은 분. 15 이상 찾은 분 상품 좀 드리세요. 55인치 TV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LG전자 TV. 15 이상 찾은 분 있어요? 없죠? 대부분 다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못 찾아요, 보면. 교수님들 제일 그 다음 못 찾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하는 소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나와요? 쉽죠? 한 칸에 하나씩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지금도 안 되는 사람들 좀 심각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안 살았는지가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인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없고 방향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원칙이 있거든요. 지금 가로 세로 이렇게 아홉 개의 칸 속에 하나씩 숫자가 있거든요.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강의는 뭐냐면 원칙과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는 그 청년 창업자인데요. 이 친구는 사진 작가였대요. 근데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과 팔리는 사진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풍경 사진을 찍고 싶은데 소비자는 인물 사진을 찍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맡아 수동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예술가들의 고뇌를 겪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이 힘들죠. 가난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림을 그리나 사진을 그려도 그림이 안 팔리니까. 특히 뭐 대부분의 무명 작가들은 그림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림을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뚜느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품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든 제품들을 옷이나 휴대폰 케이스 이런 데 이용하고 또 수수료를 작가들에게 주는 거죠. 자기도 도움이 되고 예술가도 도움이 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요새 청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같아요. 사회가 또 요구하는 것. 즉 남도 도와주고 자기도 이익이 되는 이런 삶이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위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재밌고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뭐 인구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뭐냐면 개인용 가전제품이나 시장의 확대라든지 친환경 마케팅이 늘어날 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해지고 재택근무라든지 지금 같은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 유행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잘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예측 변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서울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제 아는 분도 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사는 게 부러웠어요. 지금 코로나 때를 딱 보면 서울 사는 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에 사는데 저는 아침마다 해변가에서 맨발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지만 지방에 살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걸 즐길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방에 산다는 것, 지역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그동안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모든 교육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경쟁력이 있던 경쟁 교육 환경들이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강의가 있던 것들이 많아지고 특히 지금 대학가에도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 별로 인기 없었던 사이버 대학들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일반 대학을 중퇴하고 이왕 그러면 날 거 내가 더 싸고 더 강의가 좋은 사이버 대학 가자. 어차피 사이버 대학인데 진짜 사이버 대학들이 요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사이버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대 사이버 대학들이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의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공공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안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정부와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도 확보하고 일감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의 서비스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형 비즈니스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흔히 말해서 구독 경제 이렇게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것들이 있죠, 그죠? 지금은 면도기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면도기, 신문,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독 경제가 확장되고 있고 특히 슈퍼라든지 이런 데 오프라인 가게에 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면 그걸 한번 적용해보면 좋은 창업의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소통하는 방법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지만 연세된 분들이 이걸 참 힘들어 하거든요. 줌 같은 것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카세트 같이 단순한 버튼만 있으면 화상 채팅이 되는 이런 것 시스템은 굉장히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죠?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지금 가입자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사업이 뜰 겁니다. 그래서 개인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인생을 3개 정도 직업으로 이제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청년들 갖고 있는 30살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바로 안 짓잖아요. 설계를 하는 건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집도 구경해보고 가보고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했던 청년이 7번의 실패와 7번의 이야기들을 들려준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현재 직장이라는 새로운 집이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도전해보고 구경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갖게 되면 비행기 조종사처럼 정해진 목표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와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저도 그런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청소년 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면 파산을 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 잘못 때문에 우리 청소년 때 힘든 거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목표지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두 회사에 합격을 했다. 그럼 지금 어디 가야 되겠어요? 배달의 민족 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롯데 홈쇼핑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많다는 거. 그리고 금액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실제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가 4조 7천억이에요. 롯데 홈쇼핑보다 훨 나아요, 그죠? 그만큼 뭐냐면 새로운 기회에 출발했던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딸이 대기업 안 보내고 스타트업 회사에 보냈어요. 그 회사에 갔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1,50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 지금 대기업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또 한 번 질문. 토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토스 알죠? 어른들은 토스 몰라요. 토스 하면 동전 던지는 줄 아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어른들은 다 삼성증권 보내야죠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금융은 제가 볼 때 토스하는데 잘못 보이면 모든 금융 상품을 팔 수 없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데 제가 4년 전에 이 토스 대표를 학교에서 만났는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후회되는 게 투자를 못했다는 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트렌드가 기존 대기업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도 직접 창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창업하는 회사 중에서 성공성이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좀 일찍 발견해서 들어가면 특히 창업하는 회사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도 토스를 제가 알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직원 구하러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직원 구하러 왔어요. 왜?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때 갔으면 지금 그 직원들은 대박이 났겠죠. 그죠? 근데 한동대 학생들이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뭐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거든요. 오늘 강의를 하는 김에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첫 직장은 삼성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포스코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삼성과 포스코의 다른 점은 뭐냐면 기업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삼성은 인재제일 1등주의예요. 그래서 1등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잘하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래서 왜 삼성에 들어올라간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수만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만 명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저거 직장생활.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 중에 이틀만 쉬고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포스코라는 직장을 선택해서 와보니까 이 직장은 회사 슬로건이 제철보국입니다. 제철보국. 철을 만들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인데 기업의 가치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직원들은 그 회사를 들어오는 순간 다른 데 회사 갈 생각 안 해요. 왜? 정년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제 적성도 모르고 이제 회사를 갔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월급 준다는 게 갔었는데 저는 33살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적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청년 중에 직장생활 9년차 중에서 직장을 그만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일을 해보면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엔지니어로서 설계하는 일을 했는데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일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신입사원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제가 교수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3살 때 그때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그래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있었던 롤모델이 있었는데 그때 한동대 정상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4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45살에 대학 교수가 된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35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롤모델과 공부를 하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 교수님을 찾아갔죠. 시간을 흘러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 때문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롤모델을 여러분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를 하나 정해놓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길을 갔는지를 따라가면 지금은 다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처음 교육을 하다가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창업이 좋은데 왜 교수님은 창업을 하고 우리 보고 창업하라고 합니까? 굉장히 좀 찔리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계성도 있었고 해서 마침 민간 창업센터를 이제 하자는 제안도 있고 해서 그때 제가 2016년도에 민간 창업센터를 만들면서 창업 센터장이 됩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목표가 뭐냐면 제가 삼성과 포스코를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회사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삼성에 다니는 사람, 뭐 삼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 언제 나갈지를 생각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회사 생활이, 회사가 참 행복한 회사, 좋은 회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왜 좋은 회사 한 100개 정도 만들면 그 구성원 한 10,000명 정도는 행복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회사 100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구에 센터에 1인 창조기업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멘토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웠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3년도부터 제가 창업 멘토링을 했는데 우리가 K-스타트업에서 뭐 우승하신 분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구미의 사회적 경제협의회 회장님 할 정도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예비 창업자 청년들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 인생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미덕처럼 됐던 시대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30대는 직장인으로서 회사생활을 했고 40대는 대학에서 교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ING 캠퍼스 아직 창업교육교환과 도시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살이 찌죠, 그죠? 살이 찝니다. 살이 찌는데 만족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혹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럼 저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그 20대 힘든 것도 뭐냐면 그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막 하는데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별로 안 잘 보여도 돼요. 근데 뭐 결혼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결혼하기 전, 특히 신혼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꿈이 있는데 저는 뭐냐면 청년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런 오프라인 하면 제가 이걸 꼭 하거든요. 이렇게 마시멜로하고 그 스파게티 스틱 가지고 타워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해보면 뭐냐면 여러분의 창의력과 어떤 기획력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심심할 때 이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이 책상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천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다 보통들은 바닥에서 시작하는데 이분이 제가 본 중에 가장 독특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내려와서 타워를 만든 분이에요. 그때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 없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알게 된 학생들 했던 모습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층에서 2층을 머물다가 치워요. 근데 제가 했던 학생 한 명은 뭐냐면 이걸 집에서 혼자 해본 거예요. 작은 모양을 반복하니까 높이 되더라. 그래서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타워 쌓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든 모르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숙련되는 겁니다. 그죠? 방법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벽면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친구들 있어요. 실제로 마시멜로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챌린지에서 직업별로 누가 제일 높이 쌓냐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건축가들이 제일 높이 쌓거든요. 근데 2등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유치원생들이에요. 유치원생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MBA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 고민만 해요. 고민. 근데 유치원생들은 뭐냐면 일단 시작부터 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짓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짓고. 그래서 특히 같은 시간을 주더라도 이 친구들은 보통 MBA나 많이 배운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만들어요. 근데 유치원생들은 3번을 만들거든요. 그만큼 뭐냐 하면 많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창업에도 적용되거든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건데 특히 젊었을 때는 뭐냐면 실패해도 큰 리스크가 없어요. 특히 요새 같은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본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빠른 실행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할 때 이제 방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방향성.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숨겨놓은 것이 방주와 바벨탑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방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바벨탑은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내가 방주를 만들 건지 바벨탑을 만들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 같은 자기만의 고집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혼란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주와 같은 구조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시간을 쓴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어지럽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한번 잘 정해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 어떤 그 인생 진로할 때 원칙이에요. 대학보다는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학과보다는 직업을 먼저 선택하고, 직업보다는 진로를 먼저 선택하고, 진로보다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종교가 다르겠지만 인생의 목적보다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인생의 목적에 있는 따라서 자기 진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럼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간호사가 되는데 굳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간호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에 나오더라도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해당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간호학과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 뭐냐면 취직이 잘 돼서 가요. 취직 가보면 힘들거든. 아픈 사람들 대하니까. 힘드니까 지금 대한민국 간호사의 40%가 장롱 면허증입니다. 졸업한 사람들의 40%가 직장 5년 내에 다 그만두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도 부족하니까 계속 간호사의 학교에 정원만 늘리고 지금 의대도 정원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는 게 세상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없다 하시는 분 이렇게 들어주세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스탠포드 같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의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뭐냐면, 한 분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실력은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이런 학생들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도 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성공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과 그 다음에 좋은 전략, 제가 방금 말했던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런 인생학교 같은 멘토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강의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방향성, 그 다음에 멘토를 적절한 도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은 우리 여행 가도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정학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인생학교를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 세대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제가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오프라인 같으면 제가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바가 비슷할지 몰라도 콘스텍이라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꿈을 파는 사람, 제가 제일 좋은 기업가는 꿈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생각한다. 기업가는 돈 이외에 사회나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함께 중요시하는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기업 끝없는 도전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기하며 동시에 사회 발전에 기업 도움되는 걸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100억이라는 거금을 내어가지고 만든 재단이에요. 거기서 연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에게 면접에 갔을 때 물어보는 포인트가 요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전정신과 리더십,
혁신성, 가치 지향성, 창조성을 물어봐요. 이 질문들이 다 이걸 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말할 때도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한 친구처럼 내가 실패한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창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할 때 어떤 도전을 했고 그게 사회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되면 빨리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요건 빨리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게 모든 기업의 면접이나 질문에 나오는 가장 기본 질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 출발점이 여기에요. 이 친구가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혁신을 통해서 뭘 해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업 멘토링 했던 청년들이 합격 확률이 제가 85%가 넘어요. 근데 제가 가르칠 때 항상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도 여기서 뽑아내고 해보면 대부분 다 면접에서 통과되더라고요. 왜? 기업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기업한테 필요하지만 기업 직장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전정신, 리더십, 혁신성, 가치 지향성, 창조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거꾸로 한번 채점해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수정할 수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도전지향적이냐, 안전지향적이냐, 조직 생활을 좋아하느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전지향적이고 조직적이면 기업인을 만들면 되거든요. 자기 제조업이나 이런 걸 창업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직장인 가면 되거든요. 이게 안전지향이면서 조직적이를 하면 직장인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직장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때는 큰 조직에서 일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독립적이면서도 안정지향적이면 프리랜서 하시면 되고 독립적인데 도전지향적이다. 그럼 크리에이터, 예술가들이 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를 제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면 이쪽이면 제조업 창업, 이쪽이면 직장인에 지금 맞도가면 공동창업이라는 창업기업에 취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안전지향적인 공공지원 사업 하면 됩니다. 아니면 독립적인데 도전지향이기 때문에 1인 창업, 특히 이제 창업보다는 장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휴대폰 가게를 한다든지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분류를 자기의 특징과 장점에 따라서 잘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돌이켜 보잖아요. 직업군이 되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런 참 재밌는 질문을 해봤거든요. 여기 앞에가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에요. 1등급이야 육군해상공,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가잖아요. 그죠? 2등급 정도 돼야지, 2, 3등급 돼야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학사단계 갑니다. 3등급 되면 일반 4년제 대학 가서 ROT 지원하면 장교될 수 있죠. 그죠? 4, 5등급 되면 전문대학 가서 3, 4학교 가면 돼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1등급으로 졸업했는 학생이 소위 달고 4등급 졸업했는 소위 달면 월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물어보면 다르다 그래요. 그만큼 학생들이 뭐냐면 등급에 따라서 인생이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군인들이 3, 4학교 출신인지 6사 출신인지 구분이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그냥 군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군인들 급여가 똑같아요. 그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입사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대학별로 구분해보면 등급에 따라서 이런 대학 가는데 실제로 뭐냐 더 갈락하면요. 공립대 같은 그래도 한 50%나 들어야지 포스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기회는 주어지지만 등급이 다르지만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다양한 전공을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성공이 뭐냐? 직장생활 돈 잘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저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정해놓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최대의 잠재를 발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를 권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실패가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유익한 씨앗. 조금 전에 했던 친구 참 감동적인데 뭐냐면 부모님한테 받은 등록금을 돌려주는 이 참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학생이에요. 이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한테 뿌린 것처럼 주변에 뿌리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죠? 힘들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왜 유명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골리앗이 아니잖아요. 재벌의 아들이거나 아버지가 건물주이거나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다윗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겼는데 왜 이겼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공평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불리하잖아요. 그죠? 특히 예를 들어서 과고 나온 친구와 일반 고 나온 친구가 수업 양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 하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도 인정했거든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죠? 장남은 사랑했지 막내는 그냥 양치기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양치기를 정말 잘하니까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돌팔매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변호사나 의사 다 하고 싶은데 그곳에 가면 경쟁력이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두 CEO 중에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된 거지만 스스로 마윈은 어때요? 자기의 노력으로 됐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마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재용 씨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물려받은 부자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세대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데 여러분이 면접을 보거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떤 곳에 가면 최고 의사 결정자를 설득을 해줘야 돼요. 이 다윗도 뭐냐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왕한테 가서 왕에게 면접을 봤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저 아버지 누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CEO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해준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위즈덤 인생학교 같은 데서 멘토분들이랑 많이 소통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기, 지금 여러분에게 영어라든지 일반 스펙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대학을 중퇴한 친구는 뭐예요? 예술을 통해서 남도 돕고 자기도 돕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만드니까 새로운 가치가 만든 친구예요. 그 친구가 첫 해에 5천만 원 투자 받았고 작년에 5억을 투자 받았어요. 현재 기업 가치가 20억입니다. 20억. 조금 전에 앞에 친구가 10억 매출을 했는데 그 친구 2년 만에 벌써 5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칼과 방패가 전통적인 무기였는데 그 당시에 돌과 가죽으로 만든 돌팔매질은 어떻게 보면 가짜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가보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나가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이해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 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 박수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그러고 나서 실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약자가 강제를 어떻게 이기냐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그죠? 다인만의 전문성이 있었고 누구를 위한 싸우는가를 알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거를 이제 지금의 시대의 말로 한다면 창의성이 있었어요. 그죠? 새로운 무기를 만든 창의성,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가치, 그 다음에 어리지만 거대한 거인과 싸우는 도전 정신, 그죠? 새로운 걸 만든 융합 기술 정신, 왕을 설득한 소통 정신.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서 할 때 자기 창의성과 가치, 도전정신, 융합기술, 소통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야기하고 이것만 하고 하나 마칠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우리 했던 학생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저 창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친구가 잘했던 게 뭐죠? 놀지 않고 작은 일이지만 특히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포장마차 한다 쉽지 않거든요. 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이런 창업 교육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길렀고 여기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2017년도 1억 정도의 창업 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이 친구가 그때 프레젠테이션 제안했던 창업 아이템이 뭐냐 하면 본인이 포장마차 하면서 겨울에 추워봤잖아요. 그래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충전식 발레 의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왜? 자기가 포장마차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신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문학과 취업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죠? 이 친구는 그 대신에 뭐냐 하면 유기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클라우딩 펀딩에서 첫날에서 1,800만 원 벌 정도로 했는데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자기는 글을 적고 친구가 만화를 그려서 유기 고양이의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 가지고 그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새로운 창업에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걸 했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아름답고 따뜻한 스토리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의 존엄성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자신의 꿈도 있지만 남도 도와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팬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길은 없지만 먼저 만든 사람들 길을 따라가면 길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오시면 제가 성의껏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